6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노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57년생의 경우 89에서 94세까지 살 확률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백수의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의 반전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60대에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추운 한절기가 있듯이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운동하라고 하겠지. 그냥 남은 인생 대충 살자. 맞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인생의 반전을 만드는 5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뒤 모든 걸 다 실천하려 하기보다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시라. 60에서 70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얽매여 초라하게 늙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만드는 6가지 특징.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고령이 되어도 건강이나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70대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시행하며 허리둘레를 측정해 과체중 판정을 받으면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통통해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과거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47년의 사람이 통통한 사람보다 평균 6에서 8년 더 일찍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령자를 진찰해온 경험상 건강한 노인은 대체로 약간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외모상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시선이었죠. 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체형이었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아 보이며 단백질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담백한 식사를 지속해왔고 식사 제한과 체중 감량을 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 뒤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론 위장이 약해 잘 먹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무리하게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은 신장과 뇌 검진을 우선한다. 7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 대한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 후에도 지자체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잠시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의 기준치는 평균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인구의 95%를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 5%를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통계적 방식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체질과 생활 환경이 다르므로 이상 수치를 보이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정상 수치여도 병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지된 목적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 뒤에는 무조건적인 종합검진보다는 심장과 뇌 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병이 걸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식사를 제한하며 수치를 낮추려 합니다. 정말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고 싶다면 심장과 뇌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심장검진은 3년에 한 번만 받아도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분이나 동맥교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치료하면 풍선 합장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힐 수 있습니다. 뇌검진을 통해 MRI를 찍으면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카테터 등을 이용한 예방치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심장과 뇌 검진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 수치를 유지했던 사람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검진을 받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제와 약물 복용보다는 70대 이후에는 심장과 뇌 검진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낙상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고령층에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고령자가 3주 이상 입원하면 근육과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정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신체 기능 저하는 물론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지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크게 감소하며 심한 경우 회복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장기 입원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발생하거나 오랜 기간 누워있는 생활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간단한 낙상 예방 대책. 가장 쉬운 방법은 질환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홈센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기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난간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히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고령자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더라도 고령자에게는 근력이 약해져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야에 화장실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약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심야 화장실 이용 시 주의. 아침 지상 후 천천히 움직이기. 불안한 점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넘어질 위험을 줄이려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를 꼭 가져야 한다. 은퇴 후 취미를 가지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취미가 있는지 여부가 노후의 삶을 크게 정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와인과 영화 제작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며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정원 상근직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의사, 작가, 수험지도, 영화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취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속 정해진 직장 생활만 했더라면 이러한 취미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업무에 쫓기다 보면 취미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취미를 찾지 않으면 정년까지 바쁘게 지나가고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서야 취미를 찾으려 하지만 이미 전두엽이 노화되어 쉽게 새로운 관심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취미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즐겼던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젊은 시절의 감각을 되찾아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하고 싶었지만 업무 때문에 미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은퇴 후 가능한 사치이자 특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해보고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유만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노화를 앞당길 뿐입니다. 정년의 지혜로 사마질에 틀어박히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보시라. 지금의 70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현명한 의사를 선택한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에 맹신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정원을 찾을 일이 많아지므로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가 70대, 80대 이후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한 후 몸이 나른해진다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약을 바꾼 후 두통이 심해졌다면 약을 바꾸고 나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의사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데이터만 보고 진료하는 의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파트너로서 대화를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7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약을 끊고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 약이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환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처방을 견정해주지 않는 의사라면 지금부터 그 경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령자가 되면 신체 반응의 기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다면 나른함, 어지러움, 졸음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몸에 좋으니 그냥 드세요 라고 교과서적인 진료만 하는 의사는 고령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정의 의사는 고령자 진료 경험이 부족하거나 노인 의사의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실용성으로 고려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불편을 잘 들어주고 이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다른 약을 시도해 봅시다. 혈압은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70에서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의사. 이런 태도를 가진 의사가 있다면 그를 단골 직시의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7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점이 의사 선택에도 적용됩니다. 가능하면 의사와 만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와의 궁합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그 병원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은 환자이며 돈을 지불하는 것도 환자이므로 불편한 의사이지 일부러 진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의 의사가 진정한 지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단조로운 생활을 피한다. 1. 봉사, 취미, 모임 등 외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단조로운 생활을 예방하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은퇴 후 단조로운 생활에 빠지면 정신적, 육체적 노화가 가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정해진 일정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 외출 없이 집에만 있는 생활,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이런 생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밖에 나가야 하는 활동을 포함한 생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적극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단조롭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두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반면 외출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에서 산책하기, 전철을 타거나 차로 이동에 익숙하지 않은 곳을 방문해보기, 항상 가던 단골 가게 대신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서 식사하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두엽은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종류의 책만 읽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세요. 같은 작가, 같은 장르에서 벗어나 다른 스타일의 책을 시도하기. 정치적 성장이 비슷한 책만 읽는다면 반대되는 시각의 책도 읽어보기.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뇌를 자극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기. 또한 요리를 하는 것도 전두엽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기.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남성이라면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기. 이처럼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라. 제대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보다는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체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짧은 생각, 돌아보는 시간의 중요성.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60대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 달려온 길을 멈추고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는 파산 정여동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18년 동안 미국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로 인해 잠시 멈춰야 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다.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읽고 누구나 그렇듯이 60대가 넘어가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97년생의 경우 89에서 94세까지 살 확률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100세 이승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100세 이승이 축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 후반전의 반전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60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답이 됩니다. 기존에도 봄이 오기 전에 환절기에 추위를 접듯이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운동하라고 하겠지. 그냥 남은 인생 대충 살자. 맞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은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인생의 전환기에 반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뒤 모든 걸 다 실천하려 하기보다 6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시라. 60에서 70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얽매여 초라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만드는 6가지 특징.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 고령이 되어도 건강이나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위험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70대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비사증후군 검진을 시행하며 커리큘럼을 측정해 과체중 판정을 받으면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체중 감량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몸을 혹사시키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외모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식사 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70대 이후에는 다이어트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국가적으로 비사증후군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리큘럼을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는 지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조금 통통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이 해롭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강한 체중 유지와 무리한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마른 것이 곧 건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 미아지련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른 체중의 사람들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평균 1에서 8년 더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고령자들을 진찰해왔지만
건장한 노인들은 대부분 적절히 통통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 나이보다 10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마른 체형의 노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마른 체형일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인기가 사라지며 주름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식사 습관을 살펴보면 반듯한 식사를 주로 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 제한을 지속해온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면역력도 급격히 저하된다. 이는 결국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져 작은 병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위장이 약해 많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상태라면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70대 이후에는 몸을 혹사시키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오히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다. 두 번째, 심장과 뇌 검진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고령이 되면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직 후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고령자들이 많다. 그만큼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건강검진이 실제로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평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인구의 95%를 정상으로 간주하며 나머지 5%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통계적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각 개인의 체질과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 수치를 보이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정상 수치여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이유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종합검진보다 심장과 뇌검진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심장검진 3년에 한 번만 받아도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면 스텐트 시술이나 풍선 확장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뇌검진 MRI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산이 발견되면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치료로 심각한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령층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가 심장병과 뇌졸중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생활습관 제한보다는 정기적인 심장과 뇌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론 70대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종합검진보다 심장과 뇌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다. 무리하게 혈압,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심장과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예방책이 된다. 매즘 말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식사로 보이는 건강 지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ZX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빅스 이승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60대와 70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힘차게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라. 고령자가 넘어져 다치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험 요소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이 생겨도 3주 정도 입원 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하면 운동 기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내장 기능도 함께 약화된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면 불편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활 기간이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이 남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체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장기간 침대 생활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활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70대 이후 낙상 사고는 그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8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다. 낙상을 예방하는 간단한 대처법. 집안에 난간을 설치한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동선에 맞춰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홈센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기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손잡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한다. 고령자가 넘어지는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약물의 부작용이다. 많은 고령자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고령자에게는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심야에 화장실에 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복용 중인 약이 낙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심야 화장실 이용 시 조명을 켜고 천천히 이동하기.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기.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의사에게 문의하기. 네 번째, 심장과 뇌 검진을 반드시 받는다. 고령이 되면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검진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 후에도 지자체 건강 검진을 받는 고령자가 많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잠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의 문제점.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평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인구의 95%를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 5%를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통계적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각 개인의 체질과 생활 환경이 다르므로 이상 수치를 보이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정상 수치여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이유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종합검진보다 심장과 뇌검진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심장과 뇌검진이 중요한 이유. 심장검진. 3년에 한 번만 받아도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발견되면
스텐트 시술이나 풍선 확장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근경색이나 척신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뇌 검진. MRI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치료로 심각한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령층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가 심장병과 뇌졸중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물고금이나 생활습관 제한보다는 정기적인 심장과 뇌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뇌진말.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식자로 보이는 건강지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00세 이상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60대와 70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취미가 있는지 여부가 노년기의 활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적인 것은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다. 피자의 경우에는 와인과 영화 촬영이 주요 취미다. 나이가 들어서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취미다.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서야 취미를 찾으려 하지만 이미 전두엽이 노화하여 새로운 것을 쉽게 시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은퇴 후 취미를 찾는 것도 늦은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거에는 몰랐던 취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재미를 띠갔거나 그때의 지분을 되찾으며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업무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은퇴 후 다시 몰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는 것. 시도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이유만 재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정년의 지혜로 사마집에만 틀어박히지 말고 새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70대 연령대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도 건강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무미건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5번째, 현명한 의사를 선택한다. 고령자가 되면 의사의 말을 맹신하거나 과도한 기계를 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기에는 정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 좋은 의사 vs 나쁜 의사 구별하는 것. 의사이지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한 후 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이 든다. 혹은 약을 바꾼 후 두통이 심해졌다.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좋은 의사라면 이 약이 맞지 않았군요.
다른 약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혹은 철학은 조금 높게 예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줄 것이다. 하지만 나쁜 의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철학은 정상인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데이터만 보고 진료하는 의사는 피해야 한다. 좋은 의사의 기준. 환자의 삶의 질을 취향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노년층을 진료한 경험이 많은 의사. 융통성이 있으며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사. 진단보다 환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 반대로 수치만 보고 정상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의사. 환자의 불편함을 듣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약을 맹신하는 의사. 융통성이 없고 노년층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의사. 이런 의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의사와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70대 이후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사와의 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처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불편한 기분이 드는 의사가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므로 일부러 불편한 사람에게 치료받을 필요는 없다.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내집 말.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검진 수치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덱스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덱스 이승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60대와 70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번째, 단조로운 생활을 피한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삶이 단조롭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조로운 생활은 뇌 기능 저하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새로운 경험과 변화가 있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외출할 일이 있는 생활이 단조로움을 피하는 해결책이다. 외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변화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상 속 작은 변화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에서 산책하기. 전철을 타거나 차를 이용해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해보기. 고령이 되면 단골 가게가 정해져 있고 그곳만 찾는 경향이 있지만 가끔은 새로운 가게에서 식사해보기. 같은 가게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전두엽을 자극하지 않는다. 반대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 뇌가 더욱 활성화된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종류의 책만 읽지 말고 새로운 장르의 책을 시도해보기. 같은 작가의 작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다른 작가나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 정치적으로도 한쪽 성장의 책만 읽기보다 반대되는 시각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다. 요리를 해보는 것도 전두엽 자극에 효과적이다. 평소 먹던 메뉴가 아니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음식을 시도해보기.
남성 중에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많지만 간단한 요리부터 도전해보는 것이 매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일상의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건강한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의사와의 관계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거나 불편한 기분이 드는 의사가 있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므로 일부러 불편한 의사에게 치료받을 필요는 없다. 의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의사를 선택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어지러워요. 약을 바꾼 후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을 때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약을 끊고 싶지는 않죠? 이건 좋은 약이에요. 이처럼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만 하는 의사라면 신뢰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다른 약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좋은 의사의 기준. 환자의 삶의 질을 취약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노년층을 진료한 경험이 많은 의사. 융통성이 있으며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의사. 진단보다 환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 반대로 수치만 보고 정상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의사. 환자의 불편함을 듣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약을 맹신하는 의사. 융통성이 없고 노년층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의사. 이런 의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늦은 말.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검진 수치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ZX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백수 이순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60대와 70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독서 습관을 바꿔 전두엽을 활성화하자. 독서를 취미로 삼는 사람이라면 항상 같은 장면의 책만 읽는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나 같은 장르만 읽기보다는 가끔은 다른 작가나 다른 장르의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접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정치적인 주장이 비슷한 책만 읽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좌편전 성향의 사람이라면 가끔 우편전 작가의 책도 읽어보고 반대로 우편전 성향의 사람도 좌편전 작가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서로 다른 시점과 생각을 접하는 것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새로운 요리 도전을 통해 뇌를 자극하자. 요리를 해보는 것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다. 평소 먹던 메뉴가 아니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을 도전해보자. 남성 중에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 더욱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은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일상 속에서 변화를 찾아보자. 단순한 변화라도 어떻게 하면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손이 많이 가거나 기대적인 준비가 필요한 변화보다는 쉽고 사소한 변화부터 시도해보자. 간단한 것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체험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 자퇴해주고 싶은 짧은 생각,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리곤 한다. 이제 60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저는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는 18년 동안 미국의 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배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갔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잠시 멈춰야 할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읽고 우리는 100세 시기를 맞이하며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삶을 즐기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